시카고 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평일 중 화요일이 막 시작되는 시점인 자정 12시 1분에 항공권을 예약하면 가장 저렴한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맞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반값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고 기껏해야 약 6% 정도 싼 티켓을 예약한다면 다행입니다. 항공권 예약 전문 사이트인 하퍼에 따르면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에 싼 티켓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은 별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 티켓은 평일에 더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히 정해진 지침은 있을 수 없다고 예약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 운 좋게 싼 가격의 티켓을 예약하면 다행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꼴이랑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과 수요일 예약이 가장 싸다는 평은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퍼 자료에 따르면 여름 동안 휴가를 가기 위해 화 또는 수요일 예약을 할 경우 왕복 티켓 가격에서 $75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에는 목요일 출발로 할 경우 왕복 티켓가에서 약 $60 혹은 6%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퍼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미국 내 10대 대도시 중 시카고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빚지고 있는 총 부채가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카고인이 부채로 떠안아야 할 금액은 무려 1인당 $13만 5,70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금에 필요한 액수 $980억 중 69%가 주로 노동조합 혜택을 받기 위한 포션이며 은퇴자의 건강보험 혜택 커버리지와 관련해 6.7%가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윈디시리의 주정부 및 로컬 부채는 뉴욕시보다 개인당 $4만 4천 높은 $13만 5,700에 이르러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비해 무려 12배의 부채액을 떠안아야 합니다. 10대 도시의 개인당 부채액을 살펴보면 시카고가 가장 많고 뉴욕이 $9만 1,500, LA가 $5만 5,300, 필라델피아 $4만 8,100, 산호세 $4만 2,100, 샌디에고 $3만 7,600, 휴스턴 $2만 7,500, 댈러스 $2만 6,000, 샌안토니오 $1만 9,400, 그리고 피닉스시가 $1만 1,200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시카고시는 주민 1인당 부채액은 $4만 3,100인데 시카고 공립학교의 부채로 말미암아 개인당 $2만 1,000, 쿡카운티 부채로 인해 $9,400가 더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로컬 정부의 빚진 액수를 합치면 개인당 $7만 8,700에 이르며 주정부의 빚진 액수를 계산하면 개인당 또 다른 $5만 7,000가 합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 인도인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시카고에서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인도인의 활약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구글 CEO, 어도비 CEO, IBM CEO, 마이크론 CEO, 그리고 트위터 CEO들은 모두 인도인입니다. 세계 기술의 중심지에서 인도계가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실리콘밸리 전체 인구 중 아시아는 35%로 백인은 33%, 히스패닉 25%, 흑인 2%보다 많습니다. 아시안 중 중국인은 18%, 인도 13%, 베트남 10%, 필리핀 1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이 포함된 기타 아시안이 12% 정도입니다. 미국의 기술인력 유치 정책도 인도인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 허가증인 H-1B 비자의 70% 이상은 인도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도 큰 문제가 없으며 수학과 과학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인도 정책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인도에서의 신분 제도는 인도인들이 성공해야 하는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낮은 신분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공해도 인도에 가서 입지를 다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인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그리고 주요 테크놀로지 기업체에서 높은 자리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계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평가입니다. 구글, 테슬라,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애플 등에서 한국인들은 눈에 많이 띄지만 최고위직에 오른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상대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네트워킹 능력이 인도인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본인의 성과에 대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도 남들이 다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은 맞지 않으며 능력을 은근히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펠로엘토 리더십 포럼이 열려 코리안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포럼은 향후 매년 2회 정기 모임을 통해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리더십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자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워터파크가 지난 4일 여름 시즌을 맞아 개장됐습니다. 15년째 영업 중입니다. 레이징 웨이브로 알려진 이 워터파크는 58에이커의 땅에 워터 슬라이드만 32개를 갖춰 여름방학을 맞은 아동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도치는 수영장, 모래사장 놀이터, 3개의 어린이 전용 풀, 느린 강물, 43개의 개인 탈의실, 그리고 6개의 레이징 워터 슬라이드 등을 갖췄습니다. 이 워터파크는 캔달 카운티에 소재하며 시카고 서부 요크빌 지역 사천 노스 브리지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며 특정한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합니다. 정상 티켓 가격은 $44 99센트이며 미리 예약할 경우에는 $29 99센트입니다. 파킹은 $10부터 시작되며 락커는 $12, 탈의실의 경우는 $200에서 시작합니다. 물놀이 공원 입장 시 오직 투명한 백만 허용되며 아동용 기저귀와 소형 쿨러는 반입 가능합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최근 발생한 2명의 경찰관과 1명의 US 보안관 관련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죄 연루자들의 보석 석방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런 중범죄자들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도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범죄로 기소된 혐의자들은 유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어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경찰에 대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범죄자들이 대범해지면서 범죄 행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아울러 쿡카운티 판사들이 재판에서 이런 중범죄에 대해 너무 미온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서 사회로 나올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로리 라이프 시장은 이런 범죄자들은 커뮤니티에 해악을 끼치므로 격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 보석금을 못 내 감옥에 가둬놓기보다는 분명한 중범죄로 기소됐을 경우 충분한 증거에 의거한다면 이들은 유죄이므로 감옥에서 풀어주지 말자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혐의자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커뮤니티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무죄 석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재판 후 무죄가 판명돼 석방되는 케이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직권남용과 불법 기소로 인한 소송으로 지난 5월 무죄 판명이 난 데니얼 테일러에게 20년간 복역한 대가로 $1,425만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7일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현재 거시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와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선이 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석유와 식량 시장도 교란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보조할 적절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순위인데 적자 축소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충격 속에서 미국이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팬데믹 기간 석유 회사들이 수요 예측을 잘 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생산을 늘려갈 유인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3분의 1가량 차지했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총기 참사에 대해서 의회가 총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상식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